치건방진 느낌.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의사가 사실은 자신감도 또 보여드려야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끗만 잘못하면 치건방진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요즘 리뷰 컨텐츠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내가 지금 과연 남들을 평가질하고 있을 상황이냐. 오늘은 치과에 들어온 악플 읽기 2024년도의 상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안 좋은 걸 모아서 그렇지 대부분은 좋은 말씀 써주세요. 첫 번째 리뷰 보겠습니다. 너무 더럽네요. 진료 안 받았는데 비용 발생하네요. 다른 데는 그냥 가도 되는데 다시 2번 안 와요. 강제로 돈 버는 것 같아요. 라고 리뷰를 보고서 환자분의 차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불편감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치료 계획이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건 의사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진료하고 치료의 차이를 혼동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진료라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료라는 거는 그걸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갔을 때 치료라고 표현을 하죠. 진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진행이 된 상태여서 거기 맞는 진료비만 수납을 받았고, 환자분께서 치료를 진행하실지는 고민을 해보고 오시겠다,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 하셔서 가셨거든요. 예전에는 진료 상담만 받으면은 진료비를 안 받는다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치과의 사정 때문에 진료는 받는데 치료가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진료비도 더 이상 안 받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험 진료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수납하게 돼 있죠. 아마 예전에 그런 어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치료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진료비도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보험 진료비고 원칙에 맞게 수납했고요. 어쨌든 엑스레이도 찍고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살피고 고민했던 무형의 노력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리뷰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의 리뷰라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진짜 못해서 다시 또 시간 잡고 스케일링 받았는데도 여전히 못하네요. 오죽하면 지인이 저한테 스케일링 받긴 한 거냐고 묻네요. 이렇게 스케일링을 못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의사는 유튜브 하느라 바쁜가 봅니다. 굉장히 매서운 만족도의 평가를 주셔가지고 저도 사람이라서 좀 다운됐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스케일링을 잘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끝난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학술적 명칭으로는 치은 연상 치석 제거거든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아에 착색들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스케일링은 착색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설사 치석을 제거하면서 착색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케일링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 이제 저희 직원이 착색도 제거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치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고 그 틈 사이에 파고든 착색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제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스케일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은 착색 제거를 해달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한다고 치과를 엉망으로 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가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유튜브 한다고 진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괜히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미생활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장일을 소홀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시간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환자분이랑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저 혼자만의 생각을 나눠보기도 하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예약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네요. 스케일링은 15분 만에 끝이 났고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치위생사가 설명을 하더니 의료진은 언급도 없고 묻는 질문에만 대답해주네요. 처음 방문했을 때 엑스레이 상에 염증 소견이 있었는데 언급도 없고 왜 촬영한 거죠? 비용만 내고 치료비가 아깝게 느껴졌어요. 설명이 충분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해드린다고는 하는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15분 만에 끝이 났다라고 했는데 치석이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15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전에 경험하셨던 스케일링 시간에 비해서 소홀했다라고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의료진의 언급이 없었다라고 나왔는데 특별히 뭔가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리뷰 보겠습니다. 구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요. 서비스 별로였습니다. 검진 정말 대충 해주시고 30초 만에 끝났어요. 저도 사실 환자분 볼 때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유튜브 구독하셨냐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대화도 하고 싶기는 한데 검진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 환자분을 저희가 빨리빨리 봐야 되는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충 했다라고 느끼신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사실의 문제보다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대충 한 게 아니지만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대충 했다라고 느끼셨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친절하나 진료의사는 손님 대하는 태도가 약간 불친절. 치아가 깨져서 방문했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손님은 뭐라 대답하겠나. 몰라서 방문했고 또한 의사가 전문가이니 이 정도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들 많이 하신다 등등 설명이 없음. 요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당황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볼 때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보다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가졌던 경험, 알아봤던 거 아니면은 주변의 케이스들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환자분들의 성향이나 생각하고 있으신 바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제 얘기를 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분께서는 카리스마 있게 리드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을 보다 보면 탐색전의 시간을 가지는 게 있는데 두 번, 세 번 오시면은 조금 더 말을 편하게 하긴 하거든요. 갈 길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 다니시면 저도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치과에 인스타를 통해서 문의가 온 게 있는데 원장님 머리는 컨셉이신가요? 늘 궁금합니다. 제가 이분께 그 답장을 드린 거를 읽어드릴게요. 컨셉은 아니고 1. 머리를 잡아뜯는 습관 2. 수술 모자를 쓰는 경우에 머리에 눌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환자의 불편함이 무엇일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습관성 멘트로 생각되며 진료 중에도 환자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무슨 치료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라고 안내해주면 더 좋을 듯.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마취를 더해드려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환자분들은 치과 와서만 듣지만 치과 의사나 이제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하는 얘기다 보니까 버튼 누르면 자판기에서 커피 뽑혀 나오듯이 조금 영혼 없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은 죄송하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말투나 행동으로 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도 진료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도 고민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웬만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과 선생님 관련해서 얘기가 있기는 했네요. 3, 4년 치과 개업하고부터 계속 다니고 가족들도 다 정착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던 치과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어머니 치료도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번 재교정 상담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족 모두 치과를 옮겨야 하나 고민됩니다. 이번 교정 상담은 간단 상담이라고 해도 교정 전문의 선생님의 태도가 매우 별로였습니다. 시건방진 느낌. 여기 가실 분들은 대표 원장님 진료만 추천합니다. 일단은 저희 치과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고 다니셨는데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쉽기는 하네요. 교정 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족 모두 치과를 옮겨야 하나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매번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랑 10번 만나면 한두 번 정도는 오늘따라 이 친구랑 좀 안 맞네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친구를 손절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제 한 번 정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셨는데 치과를 옮기시는 건 몇 번 더 평가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치과 옮기면은 환자분들한테도 아쉬운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영상도 예전에 한번 올렸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정 전문의 선생님의 태도가 매우 별로였다라고 해주셨는데
교정과 선생님께 짚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달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건방진 느낌.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의사가 사실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자신감도 또 보여드려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야 환자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자신이 있으니까 잘 해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끗만 잘못하면 시건방진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보시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가실 분들은 대표 원장님 진료만 추천합니다 라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제가 저희 환자분들을 맡겨도 저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일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피해야 된다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좋지 않았던 피드백을 읽어보고 반성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얘기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희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저희 치과 내원하셨던 분들은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